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시장이 조금 더 괜찮네요. 어제 언제 그랬냐듯이 또 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을 하고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인이나 이유, Y란 단어를 많이 쓴다. 그런 것은 별로 생각할 필요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인이나 이유 이런 것들을 스터디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더 열심히 연구를 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락한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상승한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상승할 땐,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이런 뉴스에는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다 보면, 그것이 또 매크로였구나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좀 가끔 생각하는 것들은 뉴스만 가지고, 또 테마를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크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즐겁지 않다. 항상 왜냐하면 테마라는 것들은 감각이 상당히 좋아야 되고요. 뉴스라는 것들도 사실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한테 뉴스가 올 정도면 남들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공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은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같은 것처럼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그런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담으로 하나 또 이야기 드려보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은 주변에 좀 아마 회사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주식을 좀 잘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어떤 종목을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위험한 분이죠. 왜? 그분은 수익이 많이 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아마 표현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이야기 정도 할 정도가 되면 이미 주가는 상당히 고점을 찍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때 뒤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 물리게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투자를 처음 하시기 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한국경제TV라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식 관련된 내용들 거기 나오는 것들은 전반적인 거의 전체 80% 정도는 대부분이 뭐합니까? 달리고 있는 종목, 오늘 인기가 많은 종목들, 그리고 세간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많이 리포트를 하거나 뭐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 속에서는 사실은 크게 우리가 수익을 낼 만한 것은 많이 없다. 이미 보유자들이 궁금해하거나 달리고 있는 것들, 글쎄요. 저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게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아마 TV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후에 나중에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리포트 했는데 향후에 방송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방송 나올 때쯤 우리가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상당히 더 쾌감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종목으로 한 건 GMBS 데코인데요. 이 부분을 갖다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내가 게시판에 이것 좀 관심을 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이유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내용들은 비슷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워낙 좋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고요. 다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싼 맛에 사서 적어도 뭐 예를 들면 기본 밸류에이션 정도만 인정받는 구간까지만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나름 괜찮고요. ESG하고도 상관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낮은 구간에 좀 보유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내려갈 만한 구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쯤에선 사두면 적어도 업사이드로 20이나 30% 정도는 보이는 종목이라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SOL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6만 5천 원대 뭐 기다려 보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거긴 안 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보면 유가도 좀 오르고요. 정제 마진도 올라간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유가하고 이 동종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차이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벌어진다는 점. 왜냐면 그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턴어라운드 시그널은 들어온 것 같은데 주의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글쎄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 주가 들어가는 포지션을 조금 잘못 잡았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정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수익을 내는 그런 또 노력을 또 기해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 가지고 진행해 볼 테니까요.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설이 오늘 길었나 봅니다. 처음에. 근데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에 저 새싹을 갖다 띄워놨는데 GMBS 했고 저는 요 정도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딱 느낌이 주가가 저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환경적으로나 일단 여러 가지 지자체로부터 영향도 많이 받고 비용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JMBS 에코가 무폐수 스크러버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습식이 아니라 이제 건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쪽 관련돼서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특히 이제 환경적인 요소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뭐 이천 같은 경우는 이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을 그 SK 하이닉스가 거의 다 사용한다 이런 말도 들리거든요. 뭐 그게 저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 공급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쪽이 훨씬 더 환경에도 좋고요. 뭐 전체적으로 지역 사회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죠.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잘 안 나와라고 하고 전망치가 안 좋아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종목을 터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테이블도 한번 보면 매출 부분 먼저 체크해 볼게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성장성도 상당히 괜찮고요. 뭐 내년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BER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10 이상 정도는 가주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뭐 PSL, 뭐 에비타값 뭐 이런 것도 다 체크해 보니까 크게 문제될 만한 요소, 가이던스적으로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과거에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들은 디스플레이도 거의 대부분에서 공용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스크러버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이엔드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다들 같이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해보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말고 또 2차전지 쪽에서도 이 기계들을 계속해서 공유되는 것들이 많아요. 카테고리가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력 매출은 반도체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무폐수 스크러버 이거 공급한 이력도 충분히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한 천억인데요. 영업이익 예상치가 한 200억이 좀 넘어갑니다. 괜찮죠? 영업이익률도 괜찮은 거고요. 이 정도면 EPS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봐 주지 않는구나.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게 칠러 스크러브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칠러 장비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니셈이나 뭐 우리가 GST 이런 것처럼 관심을 갖다 주가를 갖다 높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잖아요. 이 회사보다 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 평균적인 밸류에이션보다 그 중간 정도만 가준다고 한다래도 저는 나름 그래도 주가 반등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들은 저렇게 써놨는데, 보통 그런 거 뭐 산불화질소 알고 계십니까? 사분화탄소, 아산화질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나오는 것들 갖다 처리하는 스크러버 장비, 그 중에서도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플라즈마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 위주로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합니까? 또 삼성에서도 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해외 기업들도 상당히 또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뒤에 차트 보면서 가장 강력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지금 스크러버 장비가 동사의 주력 매출이다라는 것들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이던스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뭐 YY 대비 성장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낮아요. 그래서 이건 싸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뭐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줄 때쯤 되면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쭉 한 일주일 정도 쭉쭉쭉 달려주고 그리고 차익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 여기도 보면 주가가 오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6일, 5일에서 6일 정도, 5일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한 3일에서 4일, 여긴 3일, 여기도 한 4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주가가 오를 땐 이렇게 올라서 한 3, 4일 정도 여러분 즐기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만큼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22도 YY 대비해 성장하고요. 앞으로 하반기 쪽에 더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증가될 예상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20일 일단 여기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이야기 설명을 드리거든요. 221 이동평균선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들은 충분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케어맨 아카데미 참조해 주시고요. 자, 1번 라인이 여기고요. 두 번째 목표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기실 타겟을 갖다 설정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여기 4,920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5,000원 라인에서 아마 매수가 잡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아침에 제가 좀 이야기 드렸던 건 아침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거 급등해버리면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오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면 뭐 다시 기다렸다가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0일 라인 중심선 따라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거다라고 평균 매수 단가를 그 라인에 잡으시면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올라갈 때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거죠. 3, 4일 만에. 그래서 그 점만 체크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000원 사서 6,000원 정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간다. 그래서 좀 높게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건 뭐 우리가 홀드하는 것, 드리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 투자 포인트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영업이익이나 글쎄요, 뭐 영업이익률도 괜찮은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낮게 있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도 새싹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 관심을 좀 갖는 그런 시점 분명히 한 번 정도씩은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S5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팩트로 좀 잡아야 되는 것들은 유가 반등이 올라왔죠. 그래서 70불대에서 82불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 체크해야지만 S5일의 반등 요소에 또 바닥 요소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정제 마진 아니겠습니까? 정제 마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 정제 마진이 계속 하락했거든요. 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또 제가 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들은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 곧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정제시설 근처로 다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정유시설 가동을 멈추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대한 유가 이런 부분이 상승하면서 SOL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날씨를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태풍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허리케인이 반드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미국에. 저는 나타난다에 100%. 다만 뭐 과거 몇 년 전처럼 정유시설을 직접적으로 지나가서 완전히 뭐 한 달 정도를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 아니더라 하더라도 태풍이 근접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당연히 가동을 중단하게 마련이거든요. 그 모습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S-오일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내에서 S-오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 약간 글로벌 환경적인 부분도 좀 같이 생각해 주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아주 고무적인 것들은 바로 바닥권은 잡았다라고 보인다고 판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해도 6만 한뭐 7천 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6만 5천 원 간다고 해서 여러분 데미지 먹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꾸준히 보고 있었는데 모니터링을 했죠. 여러분들 리포트 드리고 와서 유가는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구간 넘어가기 이 구간 아래쪽에서는 정제 마진이 남지 않으니까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77불 이 윗단으로 올라가면서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이 구간에 도달됐어요. 그다음부터 조금 주가가 바닥을 잡히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보면 우리가 한 열흘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주가도 어떻게 돼요? SOL 주가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 거는 뭐겠어요? 이렇게 삐쭉삐쭉해서 가겠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보통 SOL 주가가 올라갈 때는 추세를 한번 타면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정제마진, 바닥권, 이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5월 달에 5.4불 대에서 6월 말에 지금 8.5불 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투자라는 것들, 특히 이제 원유나 이런 것들은 투기 수요도 같이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지표를 체크해 보니까 이거 끄트머리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체크해서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정제마진 관련된 부분 이렇게 움직였고요. 적어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길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이번 한 시즌만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허리케인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에 저는 100점 주고 있습니다. 100% 나타나겠죠. 다만 정유지수를 타격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인데 저는 근처만 지나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가동을 멈추겠죠. 자, 그런 모습뿐만 나타나주면 제가 볼 땐 이 SO의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제마진 올라가는 것들은 여기 나타나고 있고요. 아주 글쎄요, 제가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확정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핫시즌에 도달됐다라는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드렸나? 여름 우리나라 5월달, 6월달 때 장마철 들어올 때쯤 되면 정유주 관련돼서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도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SO를 사야지 꼭 이렇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이나 멘트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일치가 된다, 동의가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확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확정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항상 투자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의 허리케인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정유시설 옆으로 지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동을 갖다가 한 2주만 멈춘다 생각한다고 하면 이쪽 관련된 주가들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가도 제가 볼 때는 80불대 선에서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것들이죠. 왜? 그런 쇼티지 현상들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예. 많이 재고를 쌓아 놔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재고 얘기하다 생각난 건데, 우리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손실난 것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 안 하잖아요. 그럼 재고가 많이 쌓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종목 투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꼭 손실난 것들 재고 정리 꼭 하셔야 돼요. 재고 정리는 언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다른 종목들 수익이 많이 날 때 꼭 재고 있는 아주 이런 오래된 종목들 이런 거 정리 안 해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회전율이 돌아가지 않는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거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냐면 비중이 좀 큰 종목인데 그게 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종목의 수익이 한 뭐 20% 났어. 그러면 이 중에서 전체를 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털어나가면서 재고 정리를 해줘야지 캐시가 생기면서 다시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것도 중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또 이야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케어맨 아카데미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SO일 차트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안 좋을 때 구간하고 저점 구간 이런 것들 구간까지 다 왔죠.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야기 드렸으니까 앞서서 리포트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하단 구간에서 중요한 건 다른 시그널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들이 다 어떻게 윗방향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지금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충분히 내용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포트 보니까요, 목표가를 81,600원이야.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타겟 프라이스가 81,600원으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차트적으로만 볼게요. 여기 77,500원. 네,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왜냐면 여러 가지 차트도 분석해 가면서 트레이딩도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애널은 여기, 우리는 어디요? 77,500원 보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7,500원쯤 갔는데 허리케인 떴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땐 좀 더 홀드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보고 접근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니머티리얼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머티리얼즈는 제가 좀 더 일찍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매크로 환경이나 시점을 좀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 종목은 과거에도 경험치가 있어서 삼성전자나 또 이런 데서 랜드나 또 디램 이쪽이 업황이 좋아졌을 때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경험해 봤고요. 지금 잠깐 놀리는 것들은 또 길게 한 1년, 2년 보게 되면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생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실적이 특히 이제 디램 부분 이쪽에 성장해 나간다고 한다면 원익 머티리얼들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과거처럼 아주 호황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1, 2분기에 나갔던 거는 재고를 많이 털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재고가 많이 털어냈으니까 지난달에 나왔던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고객사한테 가격을 올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재고가 거의 이제 다 털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신제품을 갖다 어떻게 돼요? 꾸준히 생산해서 이제 시장에 공급하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이제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소재도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점차적으로 가동률은 점차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농사 같은 경우는요,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도가 나겠죠? 실제로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재고 정리 중인 것도 있고요. 신규 생산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정리 구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고요. 자, 가격을 인상하면서 생산량도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들, 그거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불안불안하니까 매기가 싹 안 들어오긴 하는데요. 만약에 실적 발표 잘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더 부과된다 그러면 따라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원익 QNC가 잘 나가요. 원익 머티리얼즈가 그럼 안 나갈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익 QNC는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자회사 인수한 거, 미국에서 인수한 거 그것 때문에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거, 역대 최대 실적 나타내는 거 분명히 맞지만 방적으로 보게 되면 얘도 빠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부터는 신규 공정 도입으로다가 여기에 사용되는 신규 가스들, 뭐 특수가스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돼요? 특수가스는 단가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밸류에이션도 한번 보고 EPS도 보면 여기 이 부분은 정말 봐줘야 돼요.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EPS가 3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건 주가로 봐줘야죠. 물론 주가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할 만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수치로 올라가는 것들은 분명한 건 얘도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BR 같은 경우는 15 정도는 갈 수 있죠. 이렇게 이 정도 레이트로.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수준만 간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의 주가는 괜찮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턴어라운드 한 건 확실히 맞고요. 그 다음에 업황이 좀 상승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은 믿음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주가가 오르지 않고 한 달, 두 달 정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항상 그래도 우리가 올해가 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털어버려야 될 종목이 있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한번 보고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1, 2분기 한번 볼게요. 1, 2분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슷비슷하죠. 자, 그런데 주가가 올라온 사유가 뭐예요? 여기서, 그죠? 턴어라운드 확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1쿼터에서 2쿼터 넘어오는 이 과정, 요거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쿼터 중에 주가가 확 치고 올라온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눌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이 기간이 좀 길게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2분기 지나고 나서 이제 3분기 들어서니까 이제부터 슬슬 어떻게 됩니까? 또 선반영 해줘야 되는 타임이 돌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분기, 4분기 영업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여러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저런 사유로 인해서 매수가 들어올 거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2025년도 가이던스가 좋습니다. 그러면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만큼 대부분 또 가이던스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자, 1분기, 2분기보다 어떻게 돼요? 3분기, 4분기에 몰려있다. 이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질 필요가 없다.
주가가 항상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실적이 최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눌려있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4분기 정도 실적을 꾸준히 유지할 거다. 이게 가동률하고 전 상관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뭐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반영돼서 올라온 건 이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쉬는 기간이 좀 길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좀 길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 4월 달 정도 초에 피크 찍고 지금 4, 5, 6. 근데 이게 매크로도 안 좋아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이런 여담을 좀 드려보면 주가가 오르지 않고 오래 가잖아요. 그럼 좀 눌러주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여기 이 정도 34,0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33,000원 여기 제가 아마 그 기억나는 구간이 제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좀 세게 이야기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인데 예, 이날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쯤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기준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름 그래도 주가가 어쩐지 좀 10% 정도 늘려왔는데 이제 분할 매수 이제 슬슬 시작을 좀 해주셔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또 머니케어 뉴스 한번 또 리포트한 것도 좋다고 보는 것들을 계속 또 우리가 같이 추적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매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익을 내야죠. 일단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것들은 42,000원에 찍혀 있습니다. 언제요? 12월 말 기준으로 다 해서 42,0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것들이 맞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방에서 분명히 하방을 잡아주는 라인이 있을 텐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QQ 대비 성장하고 YY 대비 성장하는데 왜 222동평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그럼 저기 양봉 들어온 자리 어디에서는 저는 세게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계획을 좀 세웠죠. 여기 어디에서 들어오겠죠. 제가 볼 땐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들어오는 구간에서 준비를 하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그럼 32,000원 정도 수준에서 잡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수가는 좀 32,000원 잡고 다음번 타겟은 어떻게 됩니까? 뭐 42,000원 안 간다 하더라도 4만원 정도 수준까지 보고 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해야지 또 우리가 묵히는 한 달 정도 지금 묵혀서 가지고 있다가 좀 주가 눌러서 조금 앵그리한 모드로 좀 바뀌어 있긴 합니다만 앵글이라기보다는 좀 불편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항상 저런 경우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로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왜 이거 다시 한번 또 들어갈 수 있는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34,000원 샀는데 바로 뭐 아래따라 떨어진다고 여기서 뭐 분할 매수 막 하겠습니까?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이게 왜 가격 차이가 없잖아요. 차라리 지금처럼 쭉 벌어져가지고 마이너스 8%뭐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또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줄 수 있는 매력 구간이 생긴 거죠. 근데 아직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저는 음봉에서는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22동 평균선 중에서 이 양봉 들어올 때, 이때 저는 분할 매수 해가지고 한 32,000원 정도 매수 단가 맞춰고 가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타겟 프라이스 저는 정해놓고 가는 것들이죠. 일단 한번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종목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제 의견을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투자 글쎄요. 포트폴리오라든지 또 가격 조정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좀 바빠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